안녕하세요. 합리적인 구매 가이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샤오미 미니, 9번 미니, 그리고 핸들바를 장착하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네, 보이시나요? 액정이 나갔습니다. 아주 많이 가진 않았는데, 전 약간 좀 성격이 세심하다고 할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성격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깨진 액정을 보면은 막 눈곱을 안 비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죠. 어,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인본 미니 핸들바를 설치하신 분들은 핸드폰 거치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노트4를 그 핸드폰 거치대에다가 꼈다가 지금 완전히, 정확히 얘기하자면 강화 유리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떨어졌을 때 그 얼마나 분노와 도대체 내가 왜 이 제품을 믿어가지고 핸드폰을 거치를 했나 뭐 이런 짬뽕적인 감정이 섞여가지고 아주 열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액정을 아예 디스플레이를 교체를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면 20만 원에서 뭐 24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뭐 노트 7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또 아이폰 7도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20 몇만 원을 들여서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뭐 20 몇만 원 주고서 뭐 디스플레이를 교체한 다음에 깨진 디스플레이를 판매업자한테 팔아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그냥 강화 유리에 금방 간 그런 거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 2만 원, 13만 원 정도에서 그 디스플레이 액정을 수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노트4가요. 2016년 9월 5일 일자로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자가수리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유리가 나간 것도 있지만, 강화 유리가 나간 것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까여가지고, 많이 패이고, 그래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화이트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하고 나니까 정말 삼성은 화이트보다는 블랙이 진리라는, 그런 글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정말 느껴졌을 정도의, 그런 감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 중간 프레임도 한번 갈아보고, 강화 유리를 갈면은, 요 위에 부분도 갈아야 되는데, 그 가는 김에 이제 검정색으로도 한번 다 해보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 또 그 미들 프레임 그리고 강화 유리만 갈아서 검정색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버튼도 좀 갈아줘야지 완전히 검정색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검색을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4 테두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격도 가장 저렴한 사이트를 보니까 원트레이드 아니면은 뭐 이치라는 곳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쪽이 노트4에 통합된 약간 부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갔습니다. 색상을 블랙을 하면은 이제 2,000원이 추가되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추가되고, 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0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화이트로 갈고 싶으신 분은 상당히 아주 상당히는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테두리를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하는 게, 여기서 노트4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제 뭐 꼭 테두리뿐만 아니라 뭐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유리 같은 그런 짜잘한 그런 부품들도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봐야 했던 게 이제 홈키였습니다. 홈키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뭐 미들 프레임 뭐 위에 커버가 다 검정색인데 여기만 하면은 또 너무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깔끔하게 한 색깔이면 한 색깔로 딱
깔맞춤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보시면 이제 홈 버튼이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색상을 선택해도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검정색으로 했고요. 뭐 아주 싸게 하시려면 화이트로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1년,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하얀색을 너무 지겹게 받고 하얀색을 샀을 때부터 너무 구매했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골드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버튼이 골드나 핑크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드나 핑크의 홈키는 만나보실 수가 없다는 점 좀 아쉽게 생각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미들 프레임은 골드랑 핑크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색상에서 보시면은 네, 골드, 핑크 5,000원, 7,000원 각각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도 미들 프레임을 구매를 하시면은 버튼도 이렇게 볼륨 버튼도 다 따라가고 이제 렌즈 뒷 커버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색깔이 다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하면은 뭐 그렇게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레임을 고치려면은 뭐 엄청나게 돈이 깨집니다. 그런데 삼성 노트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테두리만 갈 수 있어서 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펜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검정색인데 펜만 하얀색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또 알아보니까는 있더라고요. S펜도 색깔별로 팔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싸게 네이버에서 검색한 게 9천 얼마였는데 뭐 배송비 생각해서 산대에서 똑같이 S펜도 사자 해서 봤더니 7,6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도 좋고 또 일단 기본가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싹 몰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장바구니 구매한 내역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홈키 검정색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노트 S펜 검정색 그리고 테두리 검정색을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좀 색다르게 튜닝하고 싶으신 분들은 테두리는 뭐 금색으로 하고 뭐 윗면을 검정색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색깔이 안 맞으면은 너무 힘든 작업인데 후회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검정색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게 이거죠. 네, 윗면 커버 강화유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윗면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트레이드에서는 판매를 하고 계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리페어 팩토리라는 곳에서 노트4 강화 유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마침 아이폰 4 뒷 후면이 깨진 네, 여기 있네요. 마침 깨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심심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이폰 4를 뒤에를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네, 뒷커버 교체용이라고 해서 2,900원이라서 이거 그냥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네, 지금 사실 아이폰 4긴 하지만은 작동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음악 듣는 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TV 보는 걸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네, 뒷커버를 주문했고 또 노트 4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면 한 12,000원 정도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막 이상한 거 잡다한 것도 막 넣어주시고 해서 그렇게 팔고 계신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8,900원이라는 가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다른 색상의 이제 뭐 골드나 핑크는 찾으시면 있어요. 인터넷에 찾으시면 있는데 일단 제가 구매하고자 했던 블랙이 있었기 때문에 8,900원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수리 공구 세트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전면 테이프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복잡한 작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디스플레이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자가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드라이기로 디스플레이를 가열을 시켜서 아몰레드 패널이랑 강화 유리를 분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작업인데 유튜브에서 상당수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제 한 잠도 안 자고 한 2시간 동안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계속 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동영상에다 올려드리면 이게 정말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인지 아닌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상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8,900원이면 상당히 싼 가격인데 이 정도로 이제 깨진 유리를 교체할 수 있다면 정말 기적에 가깝죠. 어쨌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성공적으로 강화유리 교체된 모습 그리고 이렇게 파여있고 깨진 모습들 카메라로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육안으로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쓰라리고 뭐 노트 7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기기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이게 그 지금 보급되고 있는 삼성 보급 폰들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스펙이 높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고 요즘은 뭐 또 공짜 폰이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노트4가 세간에서 꽤 가치 있는 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아주 세심하게 이 강화유리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아몰레드 패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면 테이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몰레드 패널과 강화유리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시가 되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드라이기를 이렇게 쏘여야 이제 그 투명한 접착제가 분리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리를 시키면 하얀색 찌꺼기가 남고 그거를 정리해주고 또 그런 액체 접착제를 쏴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여간 개인 사용자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UV선을 쏴줘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어, 일반 사용자들이 UV선을 어디서 쏠 수 있겠습니까? 접착제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상 불가한 거죠. 그래서 일단 소비자 편의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크게 기능적으로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말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양면 테이프더라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옵션으로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노트 4에 안 보이는 이런 테두리들을 쪽에 맞는 그렇게 재단이 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1,000원을 주시면은 발송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을 드러낼 건데 이쪽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스티커를 붙여서 강화유리와 아몰레드 패널을 접착시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는 상당히 전문가분들은 깔끔하게 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강화유리를 뜯어내려다가 또 액정 패널이 나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전 과제적인 면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동영상도 포함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마침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그냥 엑기스만 보고 넘어갈게요. 상당히 많은 잡다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강화 유리도 필요하고 알코올도 필요하고 이게 뭐야 기타 피스 같은 드러내는 제품에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뭐 너무도 당연하게 배터리 분리해야 되고 심카드 분리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기를 쏩니다. 액정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피스 같은 걸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그 패널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핸드드라이어로 계속 끊임없이 기기에다가 쏴줘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분리하는 데만 뭐 30분, 45분 이상 잡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것만 해도 몇 분, 몇십 분을 잡아먹고요. 다만 이 떼어날 때 홈 버튼이랑 이제 그 메뉴 버튼, 백 버튼을 떼어내는 게 상당히 그게 끊어지면은 홈 버튼과 메뉴 버튼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버튼을 사니까는 아주 뭐 이렇게 심하게 뭐 기판을 훼손하지 않은 정도의 선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조심하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홈 버튼도 도려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그 UV 접착제를 쏴서 붙이는 건지 아니면 양면 테이프로 쏴서 붙이는 건지 몰라도 일단 그 접착을 하기 전에 일단 충분하게 긁어내서 액정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접착제 부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것도 양면 테이프로 접착을 하는 모습이네요. 양면 테이프로 접착을 해서 액정과 강화 유리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기포가 생기지 않게 잘 붙여야 된다는 점인데요. 뭐 LCD 휴대폰 사고서 이제 보급 필름 붙이실 때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기포가 들면 상당히 짜증나죠. 눈에 눈곱이 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아몰레드 패널 나가면은 뭐 20만원 내고 교체를 하는 방법밖에 나오지 않겠죠. 네, 보시다시피 아주 조심스럽게 강화 유리에 아몰레드 패널 위에 강화 유리를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세밀하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로 약간 좀 더 밀착을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왜 해야지 밀착이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적절하게 가열을 시켜서 밀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저도 이거를 하게 될 건데 한 서너 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도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뭐 아이폰 4는 뭐 3,000원이니까 그래도 그냥 대충 포함한다고 보시고 노트 4의 이제 색깔도 교체하고 하는 김에 깨진 강화 유리도 교체하고 뭐 홈 버튼도 색깔 안 맞으니까 한번 교체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온 총 견적이 네, 이것만 한 73,000원 정도 되네요. 네,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시면 좋은 점이 계속 구매를 하시면은 적립금이 쌓입니다. 요즘 11번가라든지 G마켓, 인터파크에서 주문해도 적립금을 상당히 안 주고 쿠폰 같은 걸로 막 현혹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이버 쇼핑은 적립금을 양심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보시면은 그동안 모았던 포인트를 한 1,100원 정도, 1,200원 정도 써가지고 총 견적이 73,000원인데 한 7만원 정도, 네, 이런저런 거 써가지고 7만원 정도의 색깔을 한번 바꾸고 이제 깨진 강화 유리도 한번 바꿀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죠. 왜냐면은 색깔도 바꾸고 싶었는데
어, 깨진 유리도 고치고 색깔도 바꾸고 7만원에 심지어 이 가격으로 깨진 유리만 바꿔도 대박인데 색깔을 바꿀 수 있다니. 대신 이제 스트레스 정신적인 면에서는 뭐 또 소모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가치 있는 또 공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이런 데서 약간 인생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인생 의미라고 하면 너무 깊을 수도 있는데 어 뭐랄까 약간 좀 정교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조그만한 기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네, 이케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하면 약간 좀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지 뭐 그런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좀 여럿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일단 주문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되고 나서 또 박스 오픈 언박싱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조립하는 모습은 아마 서너 시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구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뭐 노트 5까지 뭐 심지어 S6까지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품들 미들 프레임 이렇게 기스난 것뿐만 아니라 강화 유리도 스스로 교체하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점 그리고 홈 버튼도 교체하실 수 있고 또 뭐 여기만 깨졌다는 경우에는 또 요것만 교체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작은 부품들도 구매를 하시고 쓰실 수가 있고 사실상 사설 수리점에서 맡겼을 때 뭐 이렇게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만 교체를 하신다면은 사실상 사설 수리점이랑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액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설 수리점도 디스플레이만 갈아 껴주고 그리고 깨진 디스플레이는 이제 본인들이 중국 쪽에다 파는 형식으로 그렇게 약간 좀 마진을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성공만 하시면은 사실상 사설 수리점이랑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어, 좀 경제적인 쪽에서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성공적으로 한번 고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버튼을 과감하게 눌러주시고 항상 구독하기 버튼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릴 점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구매 정보를 공유하고 이 상품이 살만한지 사고 나서 어땠는지 그런 후기를 올려드리는 채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구매해야지 경제적으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리를 하는 채널입니다. 좀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어떠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 직업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지금 채널을 시작했기 때문에 구독자 수도 사실은 아직 많지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꼭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분명히 노트4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실 텐데 이렇게 깨졌을 때 많이 검색을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자르고 네, 저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깔끔하게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 기운을 모아주시고 저는 그러면 정말로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